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가설과 사실은 다르다. 비판적 사고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하는 생각들,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정말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방금 생각해 본 걸로는 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은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찾아봤더니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물을 맞으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성분이 안 좋으면 머리가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수돗물 중에서도 수질이 안 좋으면 마찬가지로 머리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필터를 사서 마음의 안정을 좀 취했습니다. 그 필터가 걸러주는지를 이 맞아도 되는 물인지를 확인해 보진 못했어요. 일단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로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정말로 사실일까요? 자, 그렇다면 가설과 사실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니까 가져왔겠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잘못된 문제와 솔루션 직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잘못된 정보나 전제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어? 그렇지 않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정보나 전제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문구가 주는 메시지는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해라, 꾀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이런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앉은 시간이 높아질수록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아마 경험해 보셨을걸요. 물론 비례하는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많이 앉아 있는다고 성적이 올라가진 않았던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편향된 데이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초부터 공부한 사람들은 성공했어. 정말인가요? 기초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 기초부터 공부한 사람들을 찾아본 거예요? 기초부터 공부하지 않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없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죠. 아마 안 찾아봤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이고요.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의식적으로 구분해 보는 거죠. 정말 사실인가? 네. 요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깰 수 있죠. 그리고 추가 연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이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투자합니다. 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 행동을 바꾸려면 그 믿음 또한 바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이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시간 관리라든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지, 우리의 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고, 나의 잘못된 문제에서 비롯된 어떤 해결책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저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된대. 행운의 돌림판에서 솔루션을 뽑는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돌림판에 적고, 자, 돌려주세요! 하고, 두두두두두두 돌리고 나서, 딸깍 나오는 솔루션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솔루션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고른 거죠. 왠지 될 것 같아서. 믿음이죠. 주사위가 5번 연속 1이 나왔을 때 그 다음번에는 절대 1이 안 나올 것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언제나 6분의 1로 나오죠. 물론 6번 연속 1이 나오는 건 낮은 확률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가설과 사실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정의부터 시작할게요. 가설, hypothesis.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잠정적인 아이디어 또는 추정입니다. 제시된 잠정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추정이에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검증이 되어야 되고요. 사실로 인정받기 전에는 가설로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팩트죠. 관찰이나 검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진실이고요. 과학적 실험, 분석, 반복 검증 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가설은 검증을 통해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을 사실로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현상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살이 찐 이유는 콜라를 먹어서 그렇다. 사실인가요? 가설인가요? 이걸 실험을 해봤으면 사실이고요. 실험을 안 해봤으면 가설이죠. 그래서 사실인가요? 가설인가요? 아직 검증 과정 없었으니까 가설로 둘게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나의 체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죠. 내 체중이 증가한 원인이 뭘까?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내가 살이 찐 이유는 콜라를 먹어서 그래. 라는 가설입니다. 추정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예측을 도출해보는 거죠. 가설이 맞다면 콜라를 먹는 양이 증가하면 체중도 증가할 것이고요. 콜라를 줄이면 체중 증가율이 감소하거나 체중이 유지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실험을 설계해서 콜라가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실험을 설계하고요. 통제구는 콜라 섭취 없이 동일한 식단, 즉 콜라를 먹을 때는 햄버거, 피자를 같이 먹고 콜라를 안 먹을 때에는 갑자기 샐러드를 먹으면 이게 피자, 햄버거 때문인지 콜라 때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콜라 섭취 없이는 동일한 식단을 유지한 상태에서, 즉 피자, 햄버거를 콜라와 함께 먹었다면 콜라 안 마시고 피자, 햄버거를 먹어줘야 콜라가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알겠죠? 그리고 기존대로 콜라를 섭취하거나 섭취량을 감소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한 4주간 체중 변화를 추적을 해봅니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4주간의 체중 변화와 콜라 섭취량 같은 것들을 어딘가에 적어두시고요. 적을수록 감소율이 높았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당연한 건 콜라는 설탕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살이 덜 찌거나 안 찔 수 있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로 가설을 검증하고 콜라가 나의 체중 증가의 원인이다 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사실로 당연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콜라는 너무나 명백하게 설탕 덩어리라 체중 증가의 원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없애면 체중이 덜 찌거나 아니면 안 찔 수 있죠. 혹은 빠질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가설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런 거죠. 콜라가 나의 체중 증가의 원인이다 인 건지, 콜라를 안 마시면 살이 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또 본인이 본인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니죠. 접니다. 네. 콜라를 한 캔 먹으면 200kcal니까 먹고 달리기를 하면 살이 빠질 거야 혹은 유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빠지지도 않았고요. 유지도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죠? 먹은 만큼 운동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아마도 원인은 운동하고 나서 평소에 안 먹던 걸 더 먹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사실 확립을 해야 됩니다. 반복 실험
해서 콜라 섭취와 체중 증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이 가설은 사실로 인정이 될 텐데 아마 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세우고 예측한 다음에 실험을 해서 분석해서 가설 검증하고 콜라가 나의 체중 증가의 주 원인이었다. 그래서 가설 콜라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콜라가 맞았다. 즉 나는 콜라만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사실로 만들어 놓고 이제 습관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다짐을 하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가설을 그냥 사실로 인지해버리고 수행을 하면은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요.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죠. 하루에 영어 공부를 1시간씩 해야겠다. 그러면 실력이 늘 거야. 가설은 나의 영어 실력이 형편없는 이유는 절대적 시간의 부족이다. 물론 시간을 늘리면 당연히 영어 실력은 늘겠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가설인지 사실인지 이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 비판적 사고 없이 학습으로 뛰어들기. 요것들 때문에 제가 가설과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어떤 실험들을 했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구분해 볼까요? 이 분야는 학습할 리소스가 적다. 저는 iOS를 공부하는 분야에 있는데요. iOS는 학습할 리소스가 진짜 적어.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학습할 만한 리소스가 적어. 강의가 적어. 정말인가요? 개발머리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돼. 내가 보니까 진짜 단기간에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즉 개발머리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돼. 가설이죠? 네. 성공을 많이 하면 빠르게 성장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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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성장하자. 작은 튜토리얼 따라하고 강의 듣고 뭐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만드는 것을 성공하면은 나는 빠르게 성장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기초부터 학습해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어. 기초가 부족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기초부터 학습을 해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진 않았고 이것 또한 가설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검증을 해야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그 가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전략으로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노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1시간, 하루에 3시간 꾹 참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버티면 나중에 보상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굉장히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정말로 사실인 것과 그냥 믿음인 것들을 구분해서 알려드리면서 좀 더 행복하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뒤부터는 요 믿음들을 조금씩 깨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